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YC캠 네. 18,890원에 5%입니다. 18,890원에 5%요.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오늘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가셨군요.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 회사가 뭐 HBM에 엮여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5%만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더 사도 될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고요. 네, 네. 다른 뭐 반도체나 유리기판 종목도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요거만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5%인데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거든요. 네,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시가를 깨지 않고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그대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HBM 관련돼서 이제 두 회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를 이제 고객사로 품고 있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엔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또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유리기판 세 가지 소재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제 또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나왔던 만큼 지금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HBM, CXL, 유리기판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 안에서 HBM이란 키워드와 유리기판의 키워드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고 또 고객사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다 보유하고 있다는 점,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터지진 않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조의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좀 더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저는 일단 5%의 비중 더 이상의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이제 가격대가 고점이 22,200원까지 좀 돌파를 해주진 못하고 거기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전체적으로 같이 흐름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21,000원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갖고 있는 비중을 지키자, 갖고 있는 비중에서 수익 실현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잘 매수하셨다고 하니까요. YC캠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LG 디스플레이고요. 네. 매수가가 13,800원에 10% 정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거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 한참 됐거든요. 한번 벌써 얼마나 됐을까? 한 1년 넘었을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오래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정도 왔을 때 내가 매도를 하면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한 매도가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고요. 예, 네, 예.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뭐 OLED 관련주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주셨고, 데니님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뭐 OLED 관련주는 규제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기는 거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 LG 디스플레이 언제부터 주가 좀 더 상승적인 탄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네. 내년 일단은 이익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 구도로 갈 수 있는 흐름이고,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말부터 일단 LCD 사업을 철수를 하고 이제 OLED 쪽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물론 최근에 좀 주가의 부진은 물론 아이폰 16이 나오긴 했지만은 물론 이제 이게 3분기 실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은 될 겁니다. 반영은 될 건데, 그만큼 아이폰 16이 생각보다 이제 못 팔게 되면은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컨센트가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겠죠. 물론 그게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바일이나 이런 전장이나 이 OLED와 관련된 어플레이션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규제 얘기하면서 중국 쪽이 많이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러면 비효율가 없다? 그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디스플레이 그 패널 자체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진 자체도 올라가게 되고 P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BOE도 지금 OLED 쪽으로 굴기 사업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 뭐 단기적일 수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OLED 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내년에 3분기도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게 되면은 계속 흑자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한다면은 말씀대로 실적으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디스플레이 사업 자체라는 거는 그만큼 큰 구조적인 성장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아까 메타도 얘기하셨지만은 이런 메타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폼팩터에 대한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뭐 태블릿이나 그런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폴더블 관련 제품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당연히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P가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했을 때 수익성은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뭐 4분기 실적부터 턴어라운드 기대해 본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궁금한 점이 좀 해결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시청자님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오스코텍 네, 39,800원에 30%요. 39,800원에 30%요. 네. 좀 뒤늦게 들어가셨나 봐요. 네. 네. 한번 수익을 보셨었던 건 아니시죠? 수익을 조금 보고 네. 비중을 줄여서 30%거든요. 네. 근데 유한양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좀 같이 비중도 못 좀 올라가서. 대보래 갖고 네. 너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네. 혹시 유한양행도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유한양은 다 익절을 했습니다. 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오스코텍에 대해서 그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말씀처럼 유한양행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오스코텍은 오히려 지금 박스권에 있어요. 오히려 같이 뭔가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의 오스코텍은 왜 그럴까요? 저의 중립은 네. 매도에 가까운 중립입니다. 일단은 뭐 그게 관련된 마이스톤은 유한양행은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800억 정도, 그 오스코텍은 한 600억 정도 있고,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마이스톤은 나올 겁니다. 이제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제약바이오 NL 분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스코텍의 단점은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유황양행은 이제 시장을 읽었죠. 이제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너스코가 이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오스코텍이 이거를 기술 이전을 유황양행했고 유황양행은 글로벌 판권을 얀센에 줬습니다. 결국에는 공동 개발하는 거는 유황양행과 얀센이 하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뭐 단독요법이나 그 아비반타마 이제 병용요법과 이걸 통해 가지고는 같이 이제 유황양행 하는 거고 오스코텍 저도 이게 한 3달 전에 오스코텍 IR 갔을 때도 담당자 하시는 분은 저희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손을 다 뗐습니다. 저희는 그냥 돈만 받을 뿐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럼 그 이후가 없다 뭐 이런 그렇죠. 의미네요. 그 이유라는 거는 네. 유황양 같은 경우는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물론 제너스코도 이제 자회사죠. 아까 오스코텍 자회사가 이것저것 다른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고 당장 지금 오스코텍이 다음 이 개발할 수 있는 그게 R&D 이게 당분간 없다는 거죠. 유황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우리나라 뭐 ABA 바이오도 하고 있고 뭐 레고캠 바이오도 하고 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인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렉나자도 내년에 북미나 이제 유럽 쪽에 대한 로열티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황양이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좀 더 플러스를 받고 일단은 오스코텍은 아까 제가 중립 많이 매도록 했지만은 아마 10월쯤일 겁니다. 저도 오늘 유황양 IR을 금방 다녀오긴 했는데 네. 10월쯤에 그 관련된 공시는 나올 거예요. 마일스톤 받은 금액이 나오게 되면 잠깐 이게 한번 튈 수는 있습니다. 정말로 돈을 받았네? 그러면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아까 37,000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공시가 나와서 어느 정도 원금 이상이 나오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스코텍은 이제는 좀 차익실현을 하는 게 맞고 유황양행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황양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렉나자를 통해서 그 다음 파이프라인이 FDA 승인했기 때문에 유황양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지 오스코텍의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황양이 오히려 좀 한 표를 더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은 오히려 뭔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그때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 오늘 유황양행 IR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렉나자 그 다음이 뭔지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좀 들으신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S모도 지났고 최근에 네. 페어마켓에서도 이제 레이저 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결국에 타그리스와 경쟁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월달에 FDA 승인 이후에 이제 북미 시장이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당연히 이제 유황양행은 계속 꾸준히 계속 공동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뭐 여러 파이프라인이 임상 2상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레퍼런스입니다. 우리는 FDA 승인을 한 번 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하나 둘씩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물론 그거는 얀센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도 있고 해외 업체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9월이기 때문에 12월쯤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서 유황양행이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시장의 관심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스코텍 손절한 거를 유황양행으로 옮겨가는 방법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제약바이오 종목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좀 더 영역을 넓히자면 저는 RTO전을 사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엑시콘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500원에 10% 정도 됩니다. 11,500원에 10%요? 예, 예.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달 넘었습니다. 한 달 넘으셨고요. 예, 예.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또 저녁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7% 급등 나왔는데 어떤 예.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언제쯤 얼마에서 입주를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익절가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 나왔습니다. 이진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반도체주 오늘 정말 급등하긴 했는데 이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엑시콘 어느 정도 선에서 익절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15,800원, 900원까지 지금 61선 기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 가격대에 도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5% 정도는 일단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남은 물량들은 가지고 가시면서 반도체 분위기가 좋다 하면 좀 더 수익 극대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CXL 관련돼서 대장주격으로 좀 움직이는데 오늘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기점으로 AI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장성 그리고 HBM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서 CXL 쪽이 움직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개화기 단계지만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속도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CXL 쪽으로 더욱더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성전자 측은 CXL 관련돼서 상표도 계속 출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좀 선점을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CXR 2.2 D램 양산용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장 좀 시장에서는 연결고리가 깊은 종목으로 언급이 되는 만큼 관련돼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시세 훈풍이 이어갔을 때는 좀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오늘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뭐 시원하게 강하게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절반 정도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은 분위기 좋다 하면 계속 수익 조금씩 나눠 가시면서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말씀드린 목표 주가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엑시콘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KB금융이고요. 네. 그 87,000원에 10%요. 아, 87,000원에 10%요? 예, 예. 아, 좀 뒤늦게 들어가셨네요.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여기 목표가 있잖아요. 제가 네. 87,000원인데 그 이상으로 음. 이제 장기 보유하려고 이제 매수했는데요. 네. 예, 목표가를 이제 조금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긍정입니다. 과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KB금융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셔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어제 하나투자증권 금융에너지 긴도에너지 이런 얘기를 했죠. 8만 원 들어오면 다시는 이 금융주를 살 수 없다. 얘기를 했고 물론 네. 이제 어제 밸류지수 펀드에 제외되면서 아유 나중에 이게 KB금융이 삐져서 조조환전체 안 하면 어떡하나 좀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하겠죠. 근데 워낙 이제 조조환전체 자산 소각도 이번 2분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확대하는 측면이 있었고 특히 외국인 IB 쪽에서도 계속 이번에 KB금융이 제외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왔지만은 일단 내년에 결국 또 리브랜싱 하게 됐을 때 폐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일단 만약에 다음 달 10월 11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 좀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금리 인하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지속 속에서 만약에 이창용 한국은행청계도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반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야 예대 마진 축소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비이자 수익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1분기, 2분기 때도 이미 PF에 관련된 충당금을 굉장히 크게 많이 이미 쌓아놨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전 어느 정도 보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밸류 지수는 뭐 치더라도 결국에는 KB금융과 관련된 수익성은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는데 대신에 금리 인하가 빠르게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은 어느 정도 비중은 줄을
또 줄여야 될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은 어차피 이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7,000원 이상, 적어도 한 95,000원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 금통위에 대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는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한국은행 금통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어떤 결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채권 매니저들 위주에서도 일단은 이번에 금리 인하의 기조는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창용 한국은행제가 워낙 부동산의 이 가계 대출에 대한 태클을 계속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좀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흐름이 이쪽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환율이 워낙 이제 그것도 방어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25bp냐 50bp냐 그 차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들은 10월 금통위에 따라서 좀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드렸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연락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혼통의 양지수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내 종목 지금 팔아봐야 될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2543님 서울 바이오시스 4,402원 15% 말씀해 주셨고요. 드디어 4,000원대로 올라왔는데요. 매수가까지 갈까요? 간다면 매도가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딱 4,000원까지 올라와 줬는데 더 오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1963님. 드리머스 컴퍼니 2,540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응원 관련주인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올라와주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인데요. 베이스님, 이지은 전문가님 APR 31만 원 15%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봐야 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서울 바이오시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바이오시스는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개발 및 생산 기업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칩을 생산을 해서 서울 반도체 항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마이크로 LED, UV LED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최근에 큰 모멘텀과 소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지금 실적이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4분기 때는 추가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레벨업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나오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4,442원이고 15% 비중 가지고 계신데 충분히 저는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4,500원대 한번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4,442원이면 지금 이 가격대가 딱 저항대거든요. 저 지금 비중 15%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대에 다시 도달을 한다. 근데 거래량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 없이 약간의 움직임이 그동안 나왔는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15%에서 비중 절반 정도는 자르시고 왜냐하면 또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15%는 일단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노려보시면서 저는 일단 수익권에 도달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드리머스 컴퍼니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호재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구글 쪽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면서 유튜브 뮤직까지 이용할 수 있게 끼워 팔기를 했던 부분들을 제재를 한다. 그럼 이 상대적으로 음원 기업이었던 드리머스 컴퍼니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외에는 어떠한 이러할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좀 부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54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30%의 비중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서는 선택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만약에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다, 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음원 관련돼서 이 회사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갔다 하시면 추가적으로 요즘에 뭐 음원 쪽은 아니지만 엔터 그리고 미디어 이쪽 콘텐츠 쪽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향후 어떠한 모멘텀을 기다려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번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움직임이 없다. 근데 나는 비중 30%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챙겨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손절도 절반 정도는 좀 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일단 거래량이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나오지 않았고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의 관심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 이러한 것들이 소식 대비해서 좀 약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 근데 뒤늦게 작용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최근 나온 소식이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보시고요. 뭐 이렇게 반응이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APR인데요. 이 기업은 지금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빅딜 프라임데이라고 해서 유료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좀 새롭게 또 이벤트를 크게 하는 게 내달 8일에서 9일에 열리는데 지금 APR 같은 경우에 북미 쪽에서 화장품도 잘 팔리지만 디바이스 기기가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요즘 화장품은 이제 중국 쪽도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또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지만 최근 이야기가 나온 거고 원래는 북미 쪽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선 포커스 맞추고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모멘텀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또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또 미국 쪽의 매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포진이 되어 있으니 APR은 추가 매수는 진행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15% 비중 그대로 들고 계시면서 이제 수익권에 도달을 하면 역시나 거래량이 좀 부재한 상황인데 31만 원 부근이면 지금 30만 7천 원 이 가격대가 약간 저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15%의 비중을 좀 천천히 수익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좀 시기적으로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는 추가적으로 지금 하시지 마시고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문의해 주세요. 네, 이지은 대표님과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KC텍이나 전력설비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